자,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과목은 영양생화학입니다. 자, 생화학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강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뭐냐 하면은 생화학을 영어로 바이오케미스트리라고 했습니다. 바이오 그러면은 생물, 케미스트리 화학. 그러니까 생물학과 화학이 결합되어 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생명체 속에 물질의 변환 이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하나의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우리 몸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걸 큰 뼈대를, 그러니까 골격을 이루고 있는 학문입니다. 생각만큼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얘기는 생물학 베이스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화학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생물학에 그 다음에 화학 베이스를, 그렇게 탄탄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는 사실은 가지고 있다고 장담은 못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끼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 아니고 일단은 설명을 듣고 이해를 좀 하고 나서 우리가 국가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영역이 아주 넓은 영역 속에 세세한 부분까지 출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쭉 출제되어 있는 경향을 얘기를 해 줄 테니까 정말로 꼭 이 부분은 놓치면 안 되겠다. 자,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서 국시에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하자. 자, 그래서 교과목 개요는 이겁니다. 생화학이라는 것은 생명체 본질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생명 현상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해서 생체 성분의 그 물질의 화학적 지식을 기본으로 해서 그 물질이 그냥 변화가 없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동적인 상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물질의 변화입니다. 물질의 변환, change. 바로 그것이 화학이 설명하는 분자 레벨이다. 그래서 생체 내의 물질 대사를 숙지함으로써 생명현상 근원을 규명할 수 있는 우리가 어느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이 교과목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어디에 필요하냐? 우리가 식품 영양, 식품학이나 영양학이나 보건위생치, 의학학 할 것 없이 생명과학과 관련된 모든 학과목에는 이 기초 아주 밑바탕에 꼭 필요한 강좌이다.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이 그런 것까지 모르고도 영양사 국시 합격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음식 먹어요? 그 음식이 소화 흡수돼 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물질이 만들어져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영양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럼 그 설명을 어디에서 할 거냐? 영양적으로 설명한다? 영양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이 바탕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
안 된다. 그러니까 자, 이 강좌에 밑바탕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은 굉장히 국시 합격에도 아주 유리한 고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밑바탕 없이는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몸에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몸에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되게. 설명이 안 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은 밑바탕은 좀 갖추고 가시자. 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생화학은 생명 본질을 화학적 지식과 방법을 이용해서 생명 현상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생명의 화학적 현상의 기본이 되는 세포막 구조 기능을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 몸속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물입니다. 완충액, 단백질, 효소 등의 기본 개념과 특성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생체 구성 요소이며 에너지 원인, 당질, 지질, 단백질 할 것 없이 이들의 영양 물질의 대사. 그 다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전공학의 기초가 되는 핵산 대사, 그 다음 무기질의 기능 대사 등을 이해해서 우리 식품영양 전문가로서의 어떤 밑바탕을 갖추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평가 방법은 이와 같이 시험, 필답 시험, 과제, 출석, 기타, 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참고 사이트에 보시면은, 자, 유튜브에 제가 운영하는 푸드올, 많은 자료가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국시 준비에 활용하세요. 그 다음, 위생사도 준비할 수 있는 사이트 올려져 있습니다. 자, 유튜브의 푸드올, 그 다음 네이버 밴드의 푸드올, 유튜브에 공개하지 못한 자료는 네이버 밴드의 푸드올에 공개를 합니다. 그 다음 국시원, 자, 국시원, 영양사, 국시, 위생사, 국시, 자, 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글자 그대로 www.kuksiwon.or.kr 국시원. 자, 교재는 꼭 알아야 할 생화학 교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양사 시험 문제집 요점 정리 참고 자료로 함께 활용하세요. 그 다음 주별 강의 계획은 자,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1주 세포, 2주 물, 생체 에너지, 자, 등등,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자, 이 중에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그 다음, 제가 네이버 밴드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자료실에
여기에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네이버 밴더, 이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주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보려고 그러는 것이 이 Human Metabolism, Metabolite Formulas, 이 두 파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우리 몸속에 영양물질이 우리가 소화 흡수를 했다. 소화 흡수를 해서 어떻게 물질의 체인지,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물질의 변환 과정, 그걸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진대사가 좋다, 뭐 좋지 못하다 얘기를 하죠. 그 신진대사, 물질대사입니다. 자, 그 물질대사를 일어나는 걸 하나의 이 그림으로, 이름으로 표현했는 것이 이겁니다. 여기에 카보하이드레이트,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스타치, 슈크로즈 등등 이렇게 이름이 보이죠. 그 다음 아세틸코에 뭐가 보이고, 피루베이트, 피루부산, 뭐 TCA 사이클, 뭐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셨는 이름일 거예요. 자, 리피드, 지질, DNA, RNA, 단백질,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그러면 자, 이 그림을 이름으로 이제 본 부분도 있고 처음 보는 이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름만이 아니고, 자, 이건 물질의 구조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겁니다. 구조식. 자, 피루부산. 자, 구조식 나와 있죠. 아세틸코에 이름과 구조식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지, 자, 이 바로 부분을 이제 중요한 부분은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또 이해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어렵지만은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자, 보시면은 영양사 합격률, 자, 2024년 제48회 69.85% 합격률. 아주 2019년에 약 55% 합격률 가장 낮았고, 그 다음 70%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2025년 12월 아마 둘째 주 토요일 정도에 이제 이 국가시험을 치르러 가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남았는 거 몇 달? 9개월 남았다. 9개월. 자, 9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자, 이걸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큰 윤곽을 얘기를 좀 하고 가려고 해요. 자, 우선 보시면, 자, 응시자 수가 어떻습니까? 2018년부터 쭉 해서 응시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죠? 자, 그 이전에는 거의 한 10,000명에 육박하던 응시자 수가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자, 2024년 5,065명 응시, 합격자 3,538명, 합격률 69.85%, 한 70%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합격자 수가 한 3,500명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이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1년 배출되는 숫자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 정도.
자,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자,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응시자 수가 줄어들고 합격자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이것이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업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자, 이걸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는데, 자, 보시면은, 자, 분야가 자, 이렇게 영양학, 생화학, 생애주기, 영양교육, 식사요법, 생리학, 식품학, 조리원리, 급식관리, 식품위생, 관계법규. 자, 이렇게 해서 1, 2교시로 나눠가지고 1, 2교시, 자, 1교시가 자, 여기까지 하면은 120문항이 나옵니까? 4, 4, 82, 1, 6, 12. 자, 120문항. 그 다음 2교시 100문항. 100문항. 그래서 220문항. 자, 220문항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점수 확보를 어디에서 점수 확보를 해야 되겠느냐? 한번 보세요. 영양학, 생화, 이과적 영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교육은 뭐 그냥 이과 쪽보다는 문과적인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고, 급식관리, 문과적 영역, 관계법규, 문과적 영역이라고 본다면은, 자, 문과적 영역보다는 이과적 영역의 숫자, 출제 문항수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이과적 영역 어려우니까 그냥 건너뛰겠다. 이렇게 해서는 자, 이과적 영역 문항수가 160문항이고 뭐 문과적 영역은 160대 60이다. 그럼 160을 소홀히 하고 합격하겠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거의 불가능하지.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와 같이 각 분야별로, 과목별로, 영역별로도 많이 출제되는 영역, 그리고 빈번하게 출제가 나오지 않는 영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맞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모든 걸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시험 과목, 분야별, 영역별, 세부 영역별, 연도별로 출제된 문항수, 출제 문제, 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주면은 그냥 여러분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지나가잖아. 여러분 것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 오늘 해야 될 것이, 자, 이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출제된 내가 문제를 딱 주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자, 영양생화학의 개요 부분의 문제인지, 탄수화물 영양인지, 대사인지, 지질 영양인지, 대사인지, 단백질 영양인지, 대사인지,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인지, 에너지 대사인지, 수용성, 다량 무기질, 미량 무기질, 뭐 수분 등등. 자, 이렇게 해서 세부 영역에 어떤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출제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시험 준비를 하도록 하자. 자, 이걸 제가 다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작년 것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팀별로 나눴으니까 팀별로 자,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은 이제 전체 원래 출제될 국시를 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 준비에 대해 가지고 계획만 세우면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충분히 오늘 수업은 값진 수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세부 문항까지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